이붕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붕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붕의 독서여행. 오늘은 박영순의 2인적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키보이스의 해변으로 가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열심히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속삭여줘요. 연인들의 해변으로 가요. 세상의 혁신과 발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의 모순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당한 쓰라린 패배가 현대 반도체 산업 발전의 계기와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계 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진전된 기술 발전의 가장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오래된 격언이 반도체 무기화 역사에서 적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가 역설적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초래한 촉매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대규모 물량 투하 작전이 주로 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져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유럽 선진국들이 산업시설과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데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탄 투하 작전의 물량 공세는 베트남 전쟁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국가였던 베트남은 특별한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미미한 숫자의 산업시설과 군사시설마저 밀림에 가려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진 미군의 포탄은 대부분 북베트남의 논밭에 떨어졌습니다. 전자시대, 원자력시대 핵폭탄은 물량 공세를 퍼붓는 융단 폭격 작전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률이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의 여러 패인 중에 하나가 적중률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쟁에서는 보다 정밀한 타격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적중률은 곧 정확도이자 계산력, 즉 연산 능력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뼈아픈 패배의 경험을 통해 미국은 포탄에 센서와 통신장치를 결합하는 마이크로 전자기술이야말로 미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전략무기가 될 것임을 간파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점을 두었던 재래식 무기 생산에서 목표물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도무기로서의 전략 무기체계 변화를 시도하며 유도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은이의 제3한강교회입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당신과 나의 꿈을 싣고서 마음을 싣고서 젊음은 갈 곳을 모르는 채 이 밤을 맴돌다가 새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은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어제 처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밤이 새이면은 첫 차를 타고 이름 모를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여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흘러만 갑니다. 반도체 무기를 검색하면 최근에는 광물 무기와 자원 무기화라는 말들까지 연달아 뜹니다. 이제는 무기화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붙이는 수식어처럼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의 주관적 전략 목표를 꺼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주권 국가는 물론 광물 주권 국가, 자원 주권 국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의 90%, 프로세서 칩의 75%, 실리콘 웨이퍼의 80%를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 생산합니다. 중국은 모든 칩의 15%를 생산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생산되는 칩은 그동안 기술 수준이 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최근 화웨이가 내놓은 새로운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는 중국에서 설계 제조된 7나노미터의 새로운 칩을 탑재해 중국 기술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메모리 칩의 44%, 모든 프로세서 칩의 8%를 생산합니다. 대만은 모든 프로세서 칩의 44%, 최첨단 칩의 8%를 생산합니다. 일본은 모든 종류의 칩을 17%, 싱가포르는 모든 종류의 칩의 5%를 생산합니다.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반도체 지정학적 요건은 반도체 무기화와 직결됩니다. 대만의 TSMC 혹은 한국의 삼성전자 가운데 한 곳의 공장만 멈춰도 세계 반도 시장은 물론 미국 군사력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대만의 보험이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미국에 얘기하며 대만의 안보와 반도체를 직결시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 벨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반도체로 된 트란지스타를 발명해 기존의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던 진공관을 대체했습니다. 이어서 1958년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트랜지스타의 단점을 보완한 반도체 직접회로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컴퓨터 산업을 리드했던 미국은 동아시아에 집중된 미국의 반도체 조립 공장이 동아시아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시혜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반도체 조립 공장이 위치한 곳은 대부분 미국의 동맹국들입니다.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먼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야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습속을 벗어나봐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 중에 시원한 바람 나를 반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세.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맥락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메모리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 및 판매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일, 즉 있는 것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둘째,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 국가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일, 즉 없는 것을 보완하는 일입니다. 셋째, 한국이 틈새 시장을 치고 올라갔던 1990년대의 G7 프로젝트처럼 국가적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갈등과 새로운 반도체 기술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 생겨날 수 있는 미래 산업 구조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확한 실행 전략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강점을 살려나가면서 어떻게 반도체 전환 시대를 위한 국가적인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원종의 바위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 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우에 휘말려
파도라네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너를 사랑해 이제는 갈매기도 떠나고 아무도 없지만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6.25 전쟁 이후 전쟁 없는 70년이 흘렀습니다. 전쟁 없는 그 70년 동안 한국은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유일한 국가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던 6개국,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다음으로 인구 5천만 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으로 발전한 나라는 2차 대전 이후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100년 전 1, 2차 세계대전 직전의 양상과 흡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패러다임 재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중국의 부상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100년 전의 한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상이 다릅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나온 기계산업이 자동차 시대를 알렸을 때 한국은 아예 지구상에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만큼 초라했습니다. 3,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전자시대, 디지털 시대는 단군 이래 한국이 가장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 국가 부흥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입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네
생각나는 내 꿈 하나는 조그만 예쁜 고래 한 마리. 저 떠나자 동해 바다로 진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우리의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모두들 가슴 속에 뚜렷이 있다 한 마리 예쁜 고래 하나가. 어제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 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에 오늘은 은희의 연가를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백찬,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
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보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